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선을 즐기던 글래머의 20살 여대생이 구원의 얼굴을 한 중년 남자를 만나 사랑과 집착 그리고 상처로 무너져가는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이 사랑으로 착각될 때, 호감이 집착으로 변할 때 그 끝은 어디로 향하는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끝까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유나는 20살 신입생입니다. 캠퍼스에 처음 들어섰던 날부터 사람들의 시선은 이상할 만큼 자주 그녀를 향합니다. 훤칠한 키에 곱게 뻗은 다리, 가늘게 들어간 허리선, 그 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풍만한 곡선. 교복을 벗고 처음 입은 사복은 몸의 윤곽을 숨기지 못합니다. 셔츠를 입으면 단추 사이가 괜히 신경 쓰이고, 니트를 입으면 상체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유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늘 같은 선택을 합니다. 조금 더 붙는 옷, 조금 더 짧은 치마, 조금 더 드러나는 목선. 그리고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선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강의실에서 자리에 앉으면 앞줄 남학생들이 괜히 고개를 자주 돌리고, 복도를 걸으면 마주오는 사람들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흘러갑니다. 유나는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몸 위를 천천히 훑고 지나가는 기척. 가슴선에서 잠시 멈췄다가 허리와 다리로 천천히 내려가는 눈길.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시선은 유나에게 묘한 감각을 남깁니다. 나 많이 예쁜가 봐. 그 생각이 들면 괜히 어깨를 펴고 허리를 더 곧게 세우고 걸음걸이를 조금 더 느리게 만듭니다. 치마 자락이 흔들릴 때, 셔츠가 몸선을 따라 당겨질 때 유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본능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싫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자신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유나를 은근히 들뜨게 합니다. 낮에는 그 시선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시선은 전혀 다른 얼굴로 변합니다. 늦은 하교길 지하철. 사람들은 피곤에 절어있고 칸 안은 묘하게 눅눅한 공기로 가득합니다. 유나는 늘 가장 안쪽 자리에 앉거나 기둥 옆에 서서 몸을 최대한 붙입니다. 그래도 불편한 거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뒤에서 바짝 붙는 사람, 움직일 때마다 이상하게 자주 닿는 팔, 필요 이상으로 가까운 숨결. 유나는 모른 척합니다.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고 항의했다가 더 곤란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도 유나는 지쳐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습니다. 잠깐만, 진짜 잠깐만. 열차가 흔들리며 몸이 천천히 기울고, 그리고 어느 순간 유나는 이상한 감각에 눈을 뜹니다. 무릎 위가 묘하게 눌려 있습니다. 처음엔 가방 때문인가 싶어 몸을 조금 옮깁니다. 그런데 그 눌림이 같이 따라옵니다. 숨이 순간 멎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여보니 자기 허벅지 위에 낯선 손등이 아주 자연스럽게 얹혀 있습니다. 손가락은 아무렇지 않게 가방 옆선을 따라 놓여 있고, 팔꿈치는 자기 몸 쪽으로 지나치게 깊이 밀려 있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울리기 시작합니다. 설마. 유나는 몸을 살짝 옆으로 피합니다. 그 순간 그 손도 조금 늦게, 그러나 분명히 다시 따라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허벅지 안쪽이 아주 미세하게 닿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몸이 굳어버립니다. 옆을 힐끗 보니 중년 남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정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 시선은 창밖. 그러나 팔과 손만 너무 정확하게 유나의 움직임을 따라옵니다. 유나는 호흡을 멈춘 채 손을 떼어내고 싶지만 팔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채 시간만 흐릅니다.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그 손이 조금씩 더 밀착됩니다. 가방을 더 바짝 끌어당기지만 팔꿈치가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지금 일부러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 순간 안내방송이 울립니다. 다음 역은 그 말이 유나에게는 구원처럼 들립니다. 문이 열리기 전까지 그 몇 초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유나는 거의 뛰듯이 일어나 플랫폼으로 나갑니다. 숨을 헐떡이며 기둥 옆에 서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같이 내리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순간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러나 발소리는 분명히 자기 뒤를 따라옵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달립니다. 텅 빈 대합실, 울리는 발자국, 점점 가까워지는 기척.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순간 앞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몸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낮고 단단한 목소리. 몸이 부딪히고 고성이 울리고 정장 재킷이 찢어지고 중년 남자는 넘어지며 팔을 다칩니다. 그 틈에 유나는 영무실로 도망칩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며 한참을 떨고 있다가 그제야 눈물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깨닫습니다. 자신이 즐기던 시선이 언제든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유나를 구해준 남자의 이름은 박정호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의 유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나의 하루는 이상하게도 박정호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고 끝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감사 인사였습니다. 찢어진 재킷, 다친 팔, 그날 밤 영무실에서 떨고 있던 자기 모습. 유나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묘하게 조여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 어땠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유나는 용기를 냅니다.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혹시 식사라도 대접해도 될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손이 한참을 떨립니다. 잠시 뒤 답장이 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학생이 무사해서 다행이었을 뿐입니다. 그 말이 왜인지 모르게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유나는 다시 한번 보냅니다. 그래도 꼭 한 번은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결국 그럼 간단히 식사만 합시다. 그날 밤 유나는 거울 앞에 오래 섭니다. 너무 과하면 안 되고 너무 평범해도 싫고 흰 블라우스에 몸에 잘 맞는 치마, 단추는 위에서 2개만 풀고 목선이 살짝 드러나게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유나는 괜히 가슴을 한번 정리하고 머리를 귀 뒤로 넘깁니다. 나 오늘 괜찮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박정호는 이미 와 있습니다. 단정한 셔츠, 차분한 눈빛, 조금은 지친 얼굴. 괜히 부담 드린 건 아니죠? 아닙니다. 학생이 고마워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그 말투가 너무 어른 같아서 너무 침착해서 유나는 괜히 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학교 이야기, 혼자 사는 이야기,
아버지가 없다는 이야기. 말하다 보니 어느새 자기 속 이야기를 너무 많이 꺼내고 있다는 걸 유나는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박정호는 끝까지 조용히 들어줍니다. 중간중간 그랬군요. 힘들었겠네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유나에게는 이상하게 깊이 박힙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유나는 처음으로 고맙다보다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후로 연락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안부를 묻고 날씨를 이야기하고 커피를 마시고 가끔 식사를 합니다. 박정호는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밤 늦은 약속은 피하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고 손이 닿을 만한 순간이면 늘 자연스럽게 몸을 빼냅니다. 그 태도가 유나를 점점 더 초조하게 만듭니다. 왜 나는 여자로 안 보는 거야? 유나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약속 날이면 예전보다 더 붙는 옷을 고르고 치마 길이를 조금 더 줄이고 굳이 굽 높은 신발을 신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천천히 꼬고 잔을 건넬 때 손끝이 닿도록 일부러 각도를 맞추고 걸을 때는 조금 더 가까이 붙어 걷습니다.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다 일부러 균형을 잃은 척하며 그의 팔을 잡습니다. 죄송해요. 그는 순간 몸을 굳히더니 조심스럽게 팔을 빼냅니다. 조심하세요. 그 짧은 접촉 하나에도 유나의 심장은 한참을 진정하지 못합니다. 밤에 혼자 누우면 괜히 그의 손,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이 떠오릅니다. 나 지금 이상한 거지. 그러나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유나는 일부러 조금 더 과감한 옷을 입습니다. 얇은 니트, 몸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치마, 앉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목선. 카페에 앉아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저씨는 저 어떻게 보여요? 그가 당황한 듯 잔을 내려놓습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예쁩니다. 그 말에 유나는 웃으면서도 가슴 안쪽이 묘하게 쿡 찌릅니다. 그게 아니라 여자로는 어때요? 잠깐의 침묵. 박정호는 시선을 피하며 말합니다. 그런 질문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유나에게는 거절보다 더 큰 자극처럼 느껴집니다. 흔들리고 있네. 그날 이후 유나는 더 노골적으로 다가갑니다. 사진을 보내고 늦은 밤 전화를 하고 오늘은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그는 매번 조심스럽게 선을 긋지만 점점 답장은 늦어지고 통화는 길어지고 약속은 잦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나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 이미 나 신경 쓰고 있어. 그 순간부터 유나의 마음에는 호감이 아니라 소유하고 싶다는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고 그의 시선이 자기에게만 머물길 바라고 자기 몸과 감정으로 그를 묶어두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유나는 아직 모릅니다. 이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곧 자신을 가장 깊이 다치게 할 집착의 시작이라는 것을 유나는 점점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박정호의 답장은 하루가 지나야 오고 통화는 점점 짧아지고 약속은 자주 미뤄집니다. 그가 바쁜 날이면 유나는 괜히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혼자 괴로워합니다. 지금 누구랑 있는 거야? 머릿속에는 상상들이 멋대로 떠오릅니다. 자기 말고 다른 여자와 웃고 있는 모습, 자기보다 더 편한 얼굴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가슴 안쪽이 이상하게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열기는 밤이 되면 도망칠 곳을 잃습니다. 혼자 있는 방, 불을 끄고 누우면 유나는 자꾸만 그를 떠올립니다. 그날 처음 만났던 역, 자기를 가로막던 뒷모습, 조심스럽던 말투, 자기 몸을 보며 잠깐 흔들리던 시선. 왜 나를 끝까지 안 가져? 몸은 자꾸 기억을 먼저 떠올립니다. 손을 잡던 감각, 어깨에 닿던 체온, 잠깐 스쳤던 숨결. 그 기억만으로도 유나의 호흡은 자꾸 흐트러집니다.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린 채 유나는 혼잣말합니다. 나 이렇게까지 바라는 사람 아니었는데. 그러나 그를 떠올리는 순간 외로움과 욕망과 집착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눈을 감고 그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유나는 스스로를 달래듯 조용히 몸을 뒤척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항상 같은 감정만 남습니다. 공허. 아무리 마음이 달아올라도, 아무리 기억을 되살려도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나의 욕망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날은 술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유나는 일부러 더 과감한 옷을 입습니다. 몸선을 숨기지 않는 원피스, 움직일 때마다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천, 앉으면 자연스럽게 목선과 쇄골이 드러나는 디자인. 거울 앞에서 유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봅니다. 오늘은 끝을 보자. 술이 들어가자 박정호의 표정도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유나는 잔을 건네며 손을 오래 잡고 웃으며 의도적으로 가까이 붙고 오늘은 집에 가기 싫어요. 그는 고개를 젓습니다. 딸이랑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이 유나의 가슴을 완전히 찢어놓습니다. 딸, 역시 난. 그날 밤 유나는 처음으로 분노와 질투와 욕망을 한꺼번에 느낍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그 사람 집 앞까지 따라왔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그의 숨이 급해집니다. 잠시 후 그는 정말로 찾아옵니다. 유나의 자취방 앞 헐떡이며 서 있는 박정호를 보며 유나는 이미 결심합니다. 오늘 무조건 내 사람으로 만든다. 방 안. 불은 희미하고 공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코트를 벗고 소파에 앉아 그를 올려다봅니다. 무서워서 혼자 못 있겠어요. 그는 고개를 돌리며 말합니다. 이런 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시선은 이미 유나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가슴 쪽으로 살짝 끌어당깁니다. 아저씨, 나 그날부터 아저씨밖에 없어요. 그의 숨이 눈에 띄게 흔들립니다. 밀어내려다 붙잡고 망설이다가 다시 밀어내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숨이 섞이고 시선이 얽히고 손이 떨리며 허공을 맴돕니다. 그만. 싫으면 정말 밀어요. 그 말에 그의 손이 끝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나는 알게 됩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두 사람은 끝내 선을 넘고 그 선택이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게 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너무 깊이 빠져들고 맙니다. 다음 날부터 박정호는 사라집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는 읽지 않고 어떤 설명도 남기지 않습니다.
유나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봅니다. 몸에는 기억만 남아있고 마음에는 버려졌다는 감각만 남아있습니다. 참다 못해 유나는 그의 집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봅니다. 한 소녀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걷는 박정호의 모습을. 딸입니다. 그 순간 유나는 모든 걸 이해합니다. 자신은 사랑이 아니라 실수였고 도피였고 잠깐의 흔들림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유나는 휴학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유학을 떠납니다. 비행기 안 유나는 창밖을 보며 아주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그 밤만큼은 정말 사랑이었어요.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유나는 그 기억과 욕망과 상처를 모두 가슴에 묻은 채 조용히 한국을 떠나갑니다. 유나는 한국을 떠났다가 몇 달 뒤 다시 돌아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람들은 예전처럼 밝게 웃는 유나를 보며 잘 지냈어? 라고 묻지만 유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웃음 뒤에는 아직도 한 사람의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호. 그 이름 하나만 떠올라도 가슴이 조여오고 몸이 괜히 뜨거워지고 마음은 동시에 깊이 가라앉습니다. 왜? 아직도 지하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나는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오늘의 옷차림은 분명히 예전의 자신과 다릅니다. 허리를 바짝 잡아주는 짧은 니트, 조금만 움직여도 몸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스커트, 목선이 깊게 파인 상의.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선택한 옷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고른 옷이라는 걸. 지하철 좌석에 앉자마자 유나는 이미 느낍니다. 몇 개의 시선이 자연스럽지 않게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였을 텐데 오늘의 유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상체를 곧게 세운 채 가볍게 머리를 넘깁니다. 그 순간 앞자리에 앉은 남자의 시선이 잠깐 흔들리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가슴이 괜히 두근거립니다. 나 아직 괜찮지. 옆자리에 누군가 앉습니다. 중년의 남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휴대폰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느낍니다. 그의 팔이 자신 쪽으로 아주 조금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처음엔 정말 우연처럼 소매가 스칩니다. 유나는 피하지 않습니다. 숨만 조금 깊게 들이마십니다. 다음 정거장 열차가 흔들릴 때 그의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옆구리에 닿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몸을 옮겼을 텐데 오늘의 유나는 그대로 둡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자신 쪽으로 몸을 더 기울입니다. 닿는 면적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숨결이 가까워지고 체온이 전해집니다. 그 순간 유나의 머릿속에는 다른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박정호. 그가 자신을 외면하던 눈빛, 차갑게 돌아서던 뒷모습. 가슴이 아릿하게 조여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생각을 밀어냅니다. 지금 느끼는 건 버려진 여자라는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망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이니까. 옆자리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닿아 있고 팔이 스쳐 있고 숨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유나는 일부러 다리를 꼬았다 풀며 자세를 바꿉니다. 그 움직임에 천이 살짝 올라가고 허벅지 라인이 조금 더 드러납니다. 그의 시선이 잠깐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을 유나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묘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열차가 멈추기 직전 그의 팔이 의도치 않게 조금 더 깊게 닿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몸을 떼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표정 없이. 하지만 문이 열리고 내리면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한참을 숨을 고르다가 유나는 조용히 웃습니다. 씁쓸하면서도 어딘가 위로받은 듯한 웃음. 그리고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오늘 느꼈던 시선, 닿았던 체온, 가까웠던 숨결을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그 얼굴 위에 다시 박정호의 얼굴이 겹쳐지고 유나는 베개를 끌어안은 채 눈을 감습니다. 위로인지 도피인지 자기 파괴인지도 모른 채 단지 지금 이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서 집에 돌아온 유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 끝에 조용히 앉습니다. 겉옷을 벗어 의자에 걸고 거울 속의 자신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낯설면서도 너무 잘 아는 얼굴, 예쁘게 화장한 눈, 정성 들여 고른 옷, 그리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표정. 나 지금 뭐가 된 거지? 오늘 지하철에서 느꼈던 시선, 닿았던 팔, 숨결이 가까워지던 순간 그때의 심장은 분명히 뛰고 있었고 몸은 확실히 반응하고 있었고 그 사실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더 부끄럽습니다. 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자기 자신에게 묻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떠올리면 가슴이 다시 조여오고 몸은 괜히 뜨거워지고 동시에 수치심이 천천히 기어 올라옵니다. 구해달라며 사랑이라며 그러더니 이제는 이런 식으로 눈물이 조용히 고입니다. 자존심도 첫설렘도 그날의 떨림도 모두 어딘가에서 조금씩 망가져버린 느낌입니다. 그런데도 유나는 솔직해집니다. 지우려고 해도 몸은 기억하고 있고 외로움은 여전히 깊고 누군가의 시선과 체온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쉽게 자신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나 나쁜 사람 된 건가? 그러면서도 내일이 되면 또 같은 지하철에 오를 자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인정합니다. 멈추고 싶어도 아직은 못 멈추겠어. 외로움과 욕망과 수치심 사이에서 흔들리며 그 밤도 유나는 그렇게 혼자 잠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구원처럼 다가온 인연이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그 상처가 다시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채우기 위해 시작하면 반드시 더 큰 공허를 남깁니다. 존중받지 못한 감정, 책임 없는 관계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게 만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